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3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프간 붕괴 사태는 난민 문제로 확대될 것이고, 거기에서는 한국도 피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구출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미군 기지에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군 기지가 꽉 차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중동 이외의 미군 기지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착할 곳을 찾도록 하는 일종의 중개기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미국 국방당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야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정리된 입장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민 문제는 지금 주로 중동과 인접한 유럽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때 난민이었지 않습니까? 피난민. 6.25 때를 생각하면은 부산 임시 수도에 몰려들었던 분들이 다 난민으로 분류되었을 겁니다. 요사의 기준으로는. 그리고 1.4 후퇴 이후에 북한에서 남한 지역으로 내려온 분들도 난민이죠. 그리고 월남이 붕괴되었을 때 월남 사람들이 배를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트피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바다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데서 떠돌다가 구출되기도 하고 그냥 참 상어밥이 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코 난민 문제가 멀리 있는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는 난민이었던 적도 있고, 그때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면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프간 난민을 포함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과 정당이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리고 유엔 주도의 국제 질서, 사회의 입장에서 특히 국민의힘과 같은 이 보수 정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발휘되는 게 보편적 인도주의 아니겠습니까? 보편적 인도주의 말만 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돕는 것 말고도 민간인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돕는 것, 또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까지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에서는 카불 공항을 지금 미군 한 수천 명이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주도입니다. 물론 유럽도 각각 자기 나름대로 난민 구출, 그리고 자국민 구출을 작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철군을 완료한다는 그 시한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 카불만 지킬 게 아니라 카불로 접근하는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 통로를 탈레반이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탈출할 사람이 마음대로 공항에 접근하지는 못한다. 미국인을 위한 통역사로 일하다가 지금 통역사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가족을 데리고 공항으로 접근하다가 밟혀가지고 그 2살 되는 딸이 죽었다는 이런 뉴스가 지금 뉴욕타임스에 났습니다. 그 가족은 다시 카불로 돌아가서 이제는 탈출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전화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기자들이 지금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프간이 민주주의를 시험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자유로운 언론이었습니다. 이 기자들이 정부도 비판하고 탈레반도 비판했는데, 탈레반 세상이 되면은 기자부터 잡아가지고 죽이게 되니까 기자들이 지금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자들 전화를 알아가지고 탈레반이 전화해가지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뉴욕타임스 인터뷰한 한 기자는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죽이라면 죽이라. 다만 우리 아이들은 살려줄 것이다. 살려주길 바란다라고 이런 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카불에서 동북쪽 산악 지역에서는 무너진 아프간 정부의 부통령을 했던 사람,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이 그쪽으로 피해가지고 그 지역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마수드라는 일종의 군벌이죠. 군벌과 뭉쳐가지고 탈레반에 저항을 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해가지고 몇 개 지역을 또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탈레반이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역이고 1990년대 탈레반 세상이 되었을 때도 그 지역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북부동맹이라고 부르는데 2001년에 미국이 아프간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 북부동맹 사람들이 미군과 합세를 해가지고 탈레반을 쉽게 몰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쫓기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좀 불리한 게 그때는 타지크스탄 같은 나라가 이 북부동맹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입장이 못 되고 해서 이 북부동맹이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탈레반에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 이 난민 문제가 본격화됩니다. 자, 세계 난민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난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8,240만 명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중에 390만 명이 해외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석유 부국이고 자원 많고 한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채택하면 난민이 생긴다는 거죠. 역시 시리아가 670만, 베네수엘라 390만, 아프가니스탄 260만, 그리고 남수단 220만, 미얀마 110만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느냐? 고마운 나라죠. 터키가 370만 명을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콜롬비아, 이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콜롬비아가 이웃 나라가 망해가니까 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170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을 받아들였고, 파키스탄이 140만, 우간다 140만,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역시 독일입니다. 독일이 난민을 120만 명이나 받아들인 걸로 나옵니다. 120만 명입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인구가 한 8천만 넘는데 120만을 받아들였다. 예, 근데 한국이 그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한 7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 난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독일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73%가 이웃 나라입니다. 내전이 일어난 이웃 나라에서 난민을 수용하게 되니까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난민 하니까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1975년에 이 월남이 망하고 나서 보트 피플이 남진아해, 동진아해, 요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라고 하죠. 그쪽으로 보트 피플들이 나오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던 배가 어떻게 하면은 난민선이 나타났을 때 도망갈 거냐 하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또 절대 구조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조선 선장 한 분도 남중국해를 지나가다가 사람을 가득 태운 이 배가 접근을 하니까 속도를 내가지고 막 달아났답니다. 달아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6.25 때의 그 참상을 생각을 했답니다. 자꾸 그게 눈에 어른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유조선을 돌려가지고 그 수십 명의 베트남 난민들을 구조해가지고 그때 이 선적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들어왔더니 일본의 선사에서 화를 내면서 왜 데리고 왔느냐고 화를 내면서 입항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항구 바깥에서, 어느 항구인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항구 바깥에서 몇 달 있다가 결국 그 사람들을 일본 당국에서 수용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난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